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3월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네요. 3월이면 계절이 바뀌는데 두꺼운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봄옷을 장만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봄옷 아이템은 짝퉁 패션에서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짝퉁 패션의 보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타키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강탁기입니다. 소개를 첫 주자로 하시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특히 이번 주는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을 어디로요? 갔다가 지금 막 와서 녹음실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네, 다녀왔어요. 제주의 3월은 어떤가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자가 날아갈까봐. 걸어가면 뒤에서 등바람으로 밀어줘가지고 그 정도로? 뛸 지경입니다.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부럽네요, 그래도. 제주에 바람이 많대서 정말 제대로 느끼고 왔어요. 문이 바닷가 정면에 없더라고요, 호텔이. 옆에다가 정문을 배치하는 그런 건축법을. 그 제주의 바람 때문인가요? 네, 문이 막 열려요, 그냥.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출장 갔다가 바로 공항버스 타고 짝퉁 패션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복귀를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막 오늘? 왔어요. 예, 맞습니다. 부럽네요, 굉장히. 도시의 남자 같고. 어마어마하지. 아니, 회 드셨어요? 회는 못 먹었어요. 똥돼지는? 그런 건 전혀 못 먹고 어제 갔다가 오늘 바로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성게 미역국은 먹었겠지. 그건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회국수? 맞아요. 네. 회국수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라산 소주. 하루 갔다 왔다니까. 선생님, 소주부터 찾으세요. 왜. 로리 진짜. 반갑습니다, 로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3월 1일 전에 좀 마셔가지고 한라산. 한라산을 드셨어요? 다음에 가지고 올게요. 한라산은 웬만하면 금요일날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다음날 죽으니까. 뭐 도수가 되게 높아요? 21도인가요? 25도죠. 네, 좀 높죠. 네. 예전에 그 두껍이 24도짜리. 네, 병따개로 따는 소주. 이거. 그 소주 정도의 도수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이 근황 토크 인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따가 댓글 소개를 할 거잖아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댓글 소개가.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스케줄이 좀 있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다 와서 지금 목이 살짝 갔어요. 쉬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고 내놔. 또 요 자리에 욕심이 있으신가 본데요, 타키님. 틈만 나면 들어갑니다. 네, 바로 우린 싹을 자릅니다. 지난주에 문화 콘텐츠 기획자를 게스트로 모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제 주변에 이제 저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번에 출장을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컨텐츠 디렉터라는 네임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다들 이거 되게 좋다. 명함을 바꿔야겠다, 타이틀을. 네. 이렇게 반응을 주셔서 새로웠습니다. 로리님은요? 주변 반응 좀 어땠나요? 저는 이제 슈퍼선님한테 직접 반응을 좀 들었는데 그 슈퍼선님 주변의 분들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고. 주변 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진짜 우리가 레알 패션 이야기를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들려주었던 오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내용도 괜찮았지만 그 슈퍼선님의 이 쫙쫙 달라붙는 목소리. 먹어 들어가는. 네. 자칭 먹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이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좀 틀리죠.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근데 뭐 제작자의 이야기를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이번 편이 편집이 가장 어려웠다.
네버엔딩 스토리다. 끊임없이 질문을 한 내가 5개 쳤어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혼자서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선님이 그 얘기하는 그 컨셉이 뭐냐면 네,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꺼내는 타입.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목소리는 먹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면 특강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박수만 치는 걸로. 아. 그렇죠. 청중이 돼서. 아무튼 지난주 짝퉁 인터뷰도 꽤 괜찮았다라는 평이었고요. 또 짝퉁 패션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짝퉁 패션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오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 지난주에 얘기하셨거든요. 네. 만들어 볼까? 그러더니 맞아요. 바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업로드를 시키셨어요. 심지어 사진은 공항 패션이야. 아니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SNS 쪽으로다가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지금 홈페이지 뚝딱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듣고 있어요.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그래서 외주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꾸 혼자 하지 말고. 그런 건 이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센스 있게 그러네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로린이, 네. 저희 짝퉁 패션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뭐 치면 되나요, 그냥?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짝퉁 패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페이지가 나오고요. 인스타그램도 똑같이 해시태그 하시고 짝퉁 패션 찾아서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좀 바꿔주세요, 제작자님. 제 사진. 아니 본인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귀엽게 나왔는데 아, 돼지같이 나왔다고 아까부터 돼지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충만하셨다고. 네. 아니 굉장히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모셔놓고 또 오픈 이벤트로 한번 진행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가능하죠. 뭐. 아니 그래서 그런 비밀리에 해서 제가 또 공개되고 싶었는데 베일에 감춰 놓고 싶었는데. 이거 뭐 얼굴이 다 그렇게 이상하게 공개가 돼가지고 실사진으로 볼 네, 충만하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로리님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사진과. 네. 그렇죠. 맞아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네. 저희가 오픈 이벤트 할 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번 주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타키님이 답변을 또 예. 직접 부끄럽지만. 손수 이렇게 달아주신 댓글도 있고요. 네. 저희가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팟팟구님이 뭐라고 하셨죠, 로리님? 네, 패션과 모델에 관심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언니 추천으로 들어봤는데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모델 특집 또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기대할게요. 모델 주연 씨. 특집이. 지금 4주째 네. 4주째 네, 모델 주연 얘기가 씨 계속 맞죠, 나오고 이거? 있어요. 아, 네.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에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다음에 오픈 이벤트 할 때 모셔볼게요, 저희가 한번. 다음 분은요? 네. 짜몽님입니다. 네. 1회부터 3회까지 릴레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정 패널분들 전문 방송인처럼 너무 진행을 잘하시네요. DJ 강님 안정적인 목소리 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고요. 감사합니다. 강타키님 해박한 패션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니 거부감이 없네요. 로리님은 아나운서급이니 인간계를 뛰어넘으신 듯 덕후 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폼의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한 줄 브리핑은 뉴스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면에 숨겨진 야사나 B급 정보 혹은 패션 뉴스 까기와 같은 컨셉으로 시원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몰랐지라는 타이틀로 패션계의 뒷이야기도 좋을 것 같고요. 팟캐스트 열혈 청취자로서 짝패가 100위권 진입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이디가 짜몽이네요. 네. 유치하지 마요. 유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댓글은 댓글로서만 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은요. 네, 패션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는 짝퉁 패션 조금씩 중독성이 생깁니다. 다음 게스트는 누구일지 벌써 궁금하네요. 미리 알려주시고 청취자 질문도 받아주세요. 라고 겐짱76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댓글을 받고 나서 바로 제작자분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빠르시더라고. 네, 팟빵 짝퉁 패션 페이지를 보시면 공지란인가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게스트들한테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댓글은 흑백영화 1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처음 듣는데 잘 듣고 갑니다. 전화를 들었는데요. 확실히 회가 거듭되면서 케미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슈프림 루이비통 콜라보가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었나 보네요. 크크크. 아무 생각 없이 보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좋았습니다. 문구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못 다운받는 것 같지만 핫소스 굉장히 유용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화도 기대할게요. 네.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저희 그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전화를 다 듣고 이걸 어떻게 댓글을 남겨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집중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다음 댓글은요. 근데 저희 5회 때 두 분이나 후원을 해주신 댓글이 있어요. 아유, 적선 감사합니다. 네, SN짱님 1,000원 후원해주시고 모노미노님 10,000원이나 후원해주셨어요. 와. 통이 크시네요. 모노미노님 감사합니다. 1,000원과 10,000원은 네. 저희 짝퉁 패션에 뭐 거의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죠, 사실은. 진짜. 그 정도는 안 돼요. 아니, 이걸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제가 셀프 후원을 한번 해보려고 눌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음. 있더라고요. 돈이 오가는 거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1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남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댓글은 로리님께서 아주 긴 댓글이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리기리님입니다. 패션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패션을 멋이 아닌 산업으로 들여다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짝퉁 패션을 알게 됐고 아웃도어라는 제목에 꽂혀서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진행자분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언뜻 성시경 느낌도 나고 진행도 매끄럽고. 아이고야. 죄송하지만 일단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후덜덜. 아이고야. 첫인상은 공갈빵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래전 1시간 30분짜리 팟캐스트를 즐겨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30분 분량의 방송은 출퇴근할 때 듣기에 딱 좋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30분 방송의 앞에 7분은 안부 인사, 다음 7분은 이전 방송분에 대한 피드백이고 나머지 15분 중에서 뒤쪽 몇 분은 관련 뉴스 헤드라인, 중간중간 광고 시간까지 빼면 메인 주제인 아웃도어에 대한 이야기는 채 10분이 될까요? 10분이라도 핵심을 짚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렵다 하고 끝이 나니까 이게 뭔가 싶더군요.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간단히 언급하고 끝내니까 뒤에 헤드라인 짚어주는 기사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군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나 전망은 있을 줄 알았는데 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개선 방향을 짚거나 전망하기가 힘들다면 현장감 있는 이야기라도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1부니까 혹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안고 가득 찐빵은 아니더라도 안고가 조금은 들어있는 찐빵이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타업종 종사자의 설레발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찬 방송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곁다리로 기동량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거 아주 긴 댓글. 제가 전회에 긴 댓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또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이디 기리기리님. 네. 그 밑에 바로 우리 타키님이 또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이 댓글을 단 시점이 뭐야? 한잔하고 들어온 거죠. 이제. 새벽 1시죠. 안 되겠다. 이분한테는 꼭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다 해서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패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고민이길 바랬습니다. 숙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 이렇게 지적해 주신 김에 청취자가 알고 싶은 이야기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뒷이야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진짜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스토리 준비하겠습니다. 기리기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은 뭐 저희 짝퉁 패션의 밑거름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다만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정보에 대한 뭐 이런 기대치가 좀 있으실 거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이 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뭐 소비성이니까. 이분은 일단 아웃도어 업계에 오래 계셨거나 금융계에 계신 분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집중을 하신 걸로 봐서는 네. 같은 업계에 있거나 아니면 산업, 금융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나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글을 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셔서 글 쓰는 직종이 아닐까 조심스레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가능성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읽고 넘어갈게요. 네, 조니 고고님께서
무려 그 슈퍼선 스토리에 1,000원이나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슈퍼선님 목소리 매력적이네요. 이야기도 소곤소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이슈 토크로 아웃도어 시장에 대해서 다뤘는데 뭐 댓글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짝퉁 패션이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사랑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그 이번 주는요. 옴니 채널이라는 주제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옴니 채널인데 타키님. 예. 옴니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옴니 채널은 말 그대로 옴니버스 채널을 의미하는데요. 그 옴니버스 구조를 가진 유통이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그 여러 가지 다른 구조의 유통이 결합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가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대표적인 영화가 그 러브 액츄얼리 아닌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 사랑이라는 에피소드가. 주제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영화 장르이기도 한데 그 옴니버스가 왜 그 유통에 또 이슈가 되는 걸까요? 그 온라인 쪽에 조금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바일 매출 비중이 온라인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뭔가 연계성, 결합 이런 것들을 유도하지 못하면 지금의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대 PC 버전의 매출이 어느 정도죠? PC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보고 있는 게 비중이요. 한 30% 정도 40%고 모바일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을 넘어섰고요. 약간 컨텐츠에 따라서는 모바일 비중이 거의 8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PC 비중이 좀 크네요. 생각보다.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점점 모바일 비중이 뭐 80%, 90% 가는 컨텐츠들도 있고 일단은 페이지 뷰 같은 거를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받아보게 되면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PC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뭐 한 3만 뷰 정도 나왔다면 모바일로 봤을 때는 뭐 한 480만 뷰, 500만 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2015년 대비 2016년에 이베이 코리아가 조사를 했는데 네. 2015년도만 해도 모바일 버전 비중이 사실 60%, PC 버전이 40%였대요. 네. 그런데 작년 종합 결산을 해보니까 70대 30이 나온 거예요. 내년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8대 2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옴니버스 채널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O2O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들어왔는데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반대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수령하거나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배송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시스템입니다. 또 최근 ABC마트가 국내 유통구조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O2O 서비스를 선보여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ABC마트가 편의점 GS25 CU하고 제휴를 맺어서 편의점 픽업 서비스인 ABC 픽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ABC마트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전국 각지에 분포한 편의점 점포를 배송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집에서 직접 배송을 받기 힘들었던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의 쇼핑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준 서비스인데요. 특히 택배 수령에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여성 고객들도 안심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자가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편의점 택배 서비스는 소셜 커머스에서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요. 이베이 코리아에서 지마켓하고 옥션하고 지구에서 그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를 구매를 하면 집 근처 편의점을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초 사례인 줄 알았더니 ABC마트는 아예 자기 자체의 그 유통으로 지금 제휴를 맺어버렸네요. 티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모든 거의 전 상품에 편의점 픽업이라는 그러니까요. 배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편의점은 도대체 뭐 제휴를 어떻게 맺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재고는 편의점에 어떻게 쌓아두죠? 사실 아직은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되거나 수요자가 완전히 많지 않아서 갔더니 그렇게 물건들이 막 쌓여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각각 다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면서 편의점 픽업 서비스가 좀 생겨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서비스를 뭐 실행하고 있는 아니면 뭐 지금 경험한 사례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점점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고 있고요. 계속 늘고 있나요? 그렇죠. 편의점 픽업 자체가 그리고 뭐 부피가 완전히 크거나 뭐 정말 이런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생필품이라든지 좀 가벼운 물건 위주들 그리고 이렇게 패션 브랜드 살 수 있는 뭔가 좀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어쨌든 픽업이 좀 편리한 그런 것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그리고 한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점점 근데 저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오토 서비스가 강해진다면 오프라인을 전개하는 브랜드들은 진짜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빨리 배우거나 빨리 차별화를 하는 그렇죠. 방법 중에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서비스보다 타키님 얼굴이 더 무서워요. 저 인상을 좀 죄송합니다. 시끄럽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티몬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패션 오토 쪽인데 이제 패션 브랜드들의 어쨌든 대리점이나 가두점 그리고 본사에서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러한 모든 신상품 또 브랜드의 이슈들을 딜로 직접 올려드리고 근데 그 비용을 지금은 지원하는 형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딜을 구매해서 매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오토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서비스가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뭐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온라인 시장을 공식몰을 키우고 자사해서 어떻게든지 유통을 하려고 해보지만 이게 또 그렇게 쉽지만 않은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가두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다 철수하고 온라인으로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돼야지 사실은 온라인도 좀 더 뭔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서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나 뭐 다양한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의 트렌드다 보니까 뭐 더 많은 업체들이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토크는요. 사물 인터넷입니다. 요즘 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 인터넷인데 이건 뭔가요, 타키님? 사물 인터넷의 그 정의는 영어로는 IoT 약자입니다. 네. Internet of Things. 미국 사람 같아. 예. 어떤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TV에서 핸드폰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죠. 또 요즘 광고 나오죠. 보일러 켜고 끄고, 맞아요. 형광등 켜고 끄고, 뭐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2017년의 IoT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대화도 하면서 IoT를 또 실행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금. 이 사물 인터넷과 패션이랑은 어떻게 뭐 연계가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유통으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패션을 판매하는 유통 현장에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복합적인 IoT와 최근 비콘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현장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데 좀 사용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콘은 근접거리의 무인 통신기기인데 이걸 활용해서 무인 계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패션뿐만 아니라 IoT가 발전할 수 있는 뭐 분야를 조금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패션하고 연결짓는 부분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 베이스의 시스템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 모바일을 깔면 깔창에다가 비콘이라는 칩을 삽입합니다. 이 비콘은 한 8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칩이에요. 네. 그래서 GPS 기반으로 위치 추적을 할 경우에 2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고 얘가 이제 깔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 댕기잖아요. 네. 깔창을 사서 그 깔창을 켜고 어플리케이션 딱 켰다. 내가 걷는 무게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칼로리 소모량, 걷는 GPS적인 지리적 위치, 이동, 거리, 내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버전으로는 높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산을 가든 강을 걷든 올림픽공원을 걷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이것뿐만 아니고 시계. 이 똑같은 기술을 시계에 적용하기도 하고 조금 후에는 카드. 우리가 지금 사각형의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를 조금 발전시킨 미국의 사례인데요. 카드사는 반지를 팔아요. 목걸이, 팔찌. 여기 비콘이 들어가 있어요. 곧 단말기가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지로 이렇게 툭 치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계산대. 그러면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올림픽 때 네. BC 카드사가 공식 후원사거든요. 이 BC 카드사가 처음으로 그 단말기를 도입해가지고 경기하는 주 경기장 바운더리 내에 있는 모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산업 자체가 앞으로는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산업이 이제 IoT화가 될 텐데 이러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취업, 일자리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옛날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방적기가 생겼어요. 이 방적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방적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죠. 그래서 방적기를 파괴하는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는 기계로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고 또 다른 수요와 생산의 구조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반작용도 있는 거죠. 저희 짝퉁 패션 들으시는 분들이 타케님이 혹시 대본을 읽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생각이에요. 네네. 철저한. 우린 대본 따위는 없습니다. 네, 각자 써오는 거거든요. 대본은. 네. 저희 또 이슈 토크의 매력이 이슈 토크와 연결되는 이 짝퉁 인터뷰 시간이 또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oT와 관련된 이 산업에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말씀해 주실 분을 조금 이따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로리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일부에 목소리를 좀 아끼셨어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혼자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본을 딱 코멘트만 주면 기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훌륭하시고요. 댓글에다가 칭찬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 시작해볼까요? 네, 디지털 타임스입니다. 기프티콘 기본 모바일 선물 무한 진화라는 기사인데요. 현대백화점이 최근 모바일 선물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온라인몰인 더 현대닷컴에 선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SK플래닛과 제휴해서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에 들어선 식음료 브랜드 상품을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PB 상품, 자체 전문 매장을 활용해 모바일 선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고 지난해 4월부터 PB 브랜드인 노브랜드, 피코크, 센텐스 상품을 카카오 그리고 SK플래닛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신문입니다. 건강 패션을 입는다 여심 콩닥 애슬레저라는 기사인데요. 운동복 업계들이 저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며 여심 공략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필라는 지난해 하반기 피트니스나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스포츠에 적합한 여성 피트니스 전용 라인인 필라핏을 출시했고 르카프도 지난해 여성 스포츠웨어 판무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아디다스도 올해 세계적인 모델 칼리 클로스를 앞세운 새로운 트레이닝 캠페인 네벌던을 론칭하고 기능성 여성 운동복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도 애슬레저 시장에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블랙야크는 올해 클레오라 플래시 원사로 만든 신소재를 사용한 컴프레션 시리즈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패션 브랜드인 질 스튜어트도 올해 질 스튜어트 스포츠를 론칭하며 운동복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하루를 핫하게 달군 소식인데요.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의 디도스 추정 공격으로 한때 마비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는 롯데그룹의 롯데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네요. 사드 흑폭풍으로 2017년 면세점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카카오톡이 알리페이와 손잡고 중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내용인데요. 알리페이의 국내 가맹점 34,000개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통합해서 핀테크 사업 기반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알리페이 이용자들이 한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하면 카카오페이로 연결이 되면서 거래액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카오페이 제휴 국내 사업자들도 중국인 관광객 등 알리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쉽고 빠른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관련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이투데이 기사입니다. G마켓이 이랜드몰과 실사형 온라인 매장을 열었다는 내용인데요. G마켓은 이랜드몰 매장을 가다라는 상시 기획전을 열고 매달 이랜드 브랜드를 선정해서 관련 제품들을 할인가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언제 어디서나 오프라인 매장을 둘러보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사 직영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촬영해서 페이지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브랜드사에서 선보이는 제품 그리고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화면 구성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편리하고 트렌디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제목만 볼까요? 네. 서울신문 온라인 쇼핑 딱 좋은 나이 50대 실버 서퍼를 잡아라. 문화일보 홍대 상권 달아올랐다. 땅값 1년 새 18% 뛰어. 매일경제 현대백화점 판교에 중기백화점 온라인 판매도 도와. 브릿지경제 홈앤쇼핑 패션 라인업 강화 3월부터 신규 브랜드 론칭 본물. 뉴스핌 차이나머니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인수설 중유통업 신소매 세계화. 머니투데이 NC 평촌점 접는다 이랜드 유통사업 긴축 경영. 한국일보 해외 쇼핑 창업 상담까지 생활 밀착형 핀테크로 진화.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폰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부터 새로운 코너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네. 뭔가요? 패션 산업이나 이제 패션에 관련된 소소한 팁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댓글에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모르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름에서 이거 알아요라는 코너입니다. 이 제목까지 똑같이 하셨네요. 건의사항 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너는 일반인들이 궁금해는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나 몰랐던 패션과 패션 산업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옷값 어떻게 결정되나? 이번 새 코너의 제목이 이거 알아요 라는 코너인데 이번 주 주제가 설명해 주셨듯이 옷값 어떻게 결정되나 네. 인데요. 실제로 옷값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일단 옷을 만들려면 디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샘플 중에서 한 상품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해서 디자인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단, 또 부자재, 네. 또 봉재료, 여기에 또 꼬맬 때 공임이 있어요.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산 원가라고 합니다. 네. 이 생산 원가에 대해서는 제품 원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각 브랜드의 어떤 이윤에 따라서 또는 가치에 따라서 배수라는 걸 매겨줘요. 전문 용어로 배수?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크업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원가니까 부가세를 곱한 가격이 제품의 택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인 경우 또는 그냥 일반 캐주얼 브랜드인 경우가 있는데 광고비의 영향이나 인건비의 영향을 같이 반영하게 돼 있어요. 생산만 한다고 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송비, 또 물류비, 또 유통, 아까 말했던 마케팅 비용이 이제 계산이 돼서 최종 소비자 택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각 브랜드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서 쉽게 접하는 브랜드들의 평균 마크업은 3에서 4배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3에서 4배에서 나오는 거에서 뭐 유통 백화점의 유통 마진이라든가 인건비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브랜드는 조금 더 높이 붙일 수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SPA 브랜드와 같은 패스트 패션은 평균 그 가격 마크업이 조금 틀려요. 평균 2배 정도. 우리가 사는 그 거기서 보는 태가의 2배 정도니까 0.5 정도 곱하면 그 브랜드 제조 원가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일단 낮은 곳도 있긴 하지만 네. 보통은 그 정도 수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문제가 생기죠. 왜 비슷한 소재의 디자인인데 가격이 달라지느냐, 뭐 이런 그 소비자들의 의문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소소하게 A 세컨즈냐, 잘하냐, 쉽게 얘기하면 탑 10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경쟁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이번 코너 이런 코너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댓글을 조심해서 남겨주셔야 돼요. 제작자님이 바로바로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제작자가 팔랑개입니다, 여러분. 네, 함부로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코너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 지켜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반영이 되겠죠? 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뭐 할인율 뭐 이런 거 궁금한 것들, 뭐 2월 상품 90% 했는데 뭐가 남나요? 뭐 이런 것들 뭐 전혀 상관없이 아주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션에 관련된 개인적 궁금함이나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희 짝퉁 패션 공식 메일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생겼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이거 알아요? 코너를 만들도록 타키님께서 노력하실 거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짝퉁 패션의 새 코너 이거 알아요? 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로리님 네. 1부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2부에 저희 짝퉁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